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부분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이 작성 혐의로 김기춘 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이 국회 위정으로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되는 직권남용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자, 김기춘은 직권남용 유죄, 그 다음에 국회 위정 유죄. 여기서 직권남용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직위를 남용해서요.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엔 무죄, 위정엔 유죄.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김종덕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국회 위정 유죄, 그리고 노태관 국장 이렇게 사직서 받는데 유죄 됐습니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직권남용 유죄가 됐습니다. 정관주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각 1년 6개월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한때 진보적 인사라 하고 이 차은택과 이렇게 인척관계인 김상률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블랙리스트 작성될 당시에 청와대 수석이었다 해서 유죄가 되어서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지만 특검과 검찰 수사에 잘 협조했다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김기춘이 3년을 받았고 블랙리스트의 정점 총책이고, 그 다음에 조윤선은 나중에 알았을지는 몰라도 처음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거짓말했다, 나중에 알았던 걸 몰랐다 했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을 정점으로 밑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 또 당시 김상률 청와대 수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동철 이 정관주, 신동철은 청와대에서, 정관주는 문체부의 차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밑에 김종덕 장관, 그리고 김상률 수석, 그리고 이 신동철 비서관, 그리고 정관주 차관이 이런 라인으로 5명이 했고, 거기에 문체비서관은 관여는 했지만은 협조를 하고 반성을 해서 집유. 조윤선은 그 라인에는 없었지만 나중에는 알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집유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은 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공모를 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지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 김기춘 실장이 총책이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을 지원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혐의를 벗었다, 이것이 전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향을 좀 미치기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전체적으로 18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무혐의가 나왔다 해서 재판 자체가 이렇게 유리해질 가능성은 뭐 크게 이렇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 개가 빠지면 아마 2개, 3개를 추가로 얹을지도 모릅니다.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서, 또 카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초에 저는 사상 유례 없이 블랙리스트나 세월호와 관련해서 책임을 직권 남용 등을 묻거나 직무유기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렇게 발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우리 사회의 각 부분들을 지원하고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감시하고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영화계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계부터 체육계까지 전부 다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고 억울하게 집에 갔던 노태관 국장은 차관으로 승진이 되어서 2계급 승진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밑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서 당시 물먹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예를 들자면입니다. 보수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지요. 그러면 이 보수 인사들은 배제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왜? 이 보수 정권이라는 거는 어설퍼가지고 누구누구를 배제해라 가지고 정거 남기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쳤지만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요. 인사동에 개량 한복 입고 다니던 건달들이 문화계의 중심 인사라 해서 많은 돈들을 섭렵하면서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주머니에 돈을 쓸어 담고 신분이 상승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기에 좌파들이 지원했다라고 비판할 뿐이지 좌파 세력들을 문화계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수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떻게 저들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줬는가라는 것을 보수정권 19년 동안 집권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드러난 결과에 따른 개연성과 추측만으로 비판했을 뿐인 겁니다. 그만큼 좌파는 치밀하고 조직적이면서 과학적이고 이 우파는 어리멍텅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저쪽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공정하게 지원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이념에 관계없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이쪽은 마치 자기들만 지원하려고 불이익을 주라고 온갖 증거를 남긴 더러운 집단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 집권 세력의 무능이자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진영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좌파 세력이 집권했을 때 수많은 좌파 시민사회단체, 아까 문화계 인사는 그 중에 일부고 음악계, 영화계, 체육계부터 왜 없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전문 직능 분야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는 사상, 문화, 철학, 예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99% 좌파 이데올로기나 인물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보수가 9년을 집권을 하면서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 집단을 해체하거나 그러니까 강제로 해체할 명분이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악을 미치는가를 보이고 그에 상응해서 누가 보더라도 옳고 강력한 건강한 보수 이데올로기 육성을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쪽 진영도 관변, 어용입니다. 자, 유시민이 어용 진보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어용이라는 말은 권력에 아부하여 줏대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칭하는데요. 어용은 이 변화를 말하는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높여서 부르는 진보에다가 어용을 붙이는 건 옳지 않죠. 어용 보수 이거 말이 되지만 어용 진보, 관변 진보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용어적 규정에 있어서도 좌파가
우파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유시민은 보수 9년 만에 좌파로 정권 교체가 된 시점에서 항구적인 좌파 집권을 위해서 좌파 세력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허약할 수 있는 정권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로남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아마 온갖 종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보수적인 칼라를 가지고 있는 문화 지식인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 지식인 등 곳곳을 다 청산하고 정리할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수 패널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저도 아마 머지않아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명줄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미 2년 반쯤 전에 뉴스 브리핑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 스스로 엄동설한과 빙하기가 오더라도 버티자. 그리고 그 버티는 것은 나 혼자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건전한 개혁적인 보수 세력을 재건한다는 뜻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버티자고 뉴스 브리핑을 만들어서 매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버티기 위한 일종의 이 선동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머지않은 시기에 행동으로 옮겨질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좌파의 블랙리스트는 지난 좌파 집권 10년 동안에 넘치고 찼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권, 즉 민주당에 있을 때 제가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벨 쓰레기 건달 같은 친구들이 거들먹거리면서 한마디로 최고위층을 사칭하면서 문학의 인사라고 끄떡거리고 다니는 것을 봤고요. 시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정권에 나아갈 바를 논의하는 어떤 미팅에 갔더니만 거기에 문학의 대표라면서 나왔습니다. 문학의 대표가 정권에 나아갈 바를 논하는데 왜 참여합니까? 그런 식으로 곳곳에서 그런 썩은 의용 좌파 지식인들이 차고 넘쳤는데 이제 유시민은 당당히 의용 진보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팔수가 되고 또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되는 보수 색깔을 가진 사람을 저격하는 저격수가 되어서 전면 사살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TV에서 보수 패널이 사라져도 야당은 말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나 불러서 내 좋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밥은 많이 사고 다닌 걸로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의 죽음이 아닌 남의 죽음, 지금 내 앞가름도 정권 바뀌어서 위험한데 내가 너들에 왜 관심을 가지냐. 좀 각자 도생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바른정당의 이혜훈을 바라보면 이들이 각자 도생, 심지어 지금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이 제 유튜브에 제가 좀 비판하면 진짜 비판 작게 하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잣대를 대고 홍준표와 이혜훈을 비판하자면 정말 밤새도록 이들을 씹어서 돌려도 시원찮을 양이 있겠지만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지 지금 뭐라고 달라들다가는 칼을 맞으니까 잠시 뒤에 빠져 있는 걸 그렇게 까냐 임마 하고 저를 나무랍니다. 그래서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것이 좌파는 의용하고 관변하고 돈 받으면 그것은 지원 육성이고 보수는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요, 이것은 정치적 힘에 의한 판결이고 결과이지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처럼 판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판사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블랙리스트가
이 보수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다고 보느냐. 얼마 전에요.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그 좌파 언론 단체가, 저도 한때는 뭐 거기 들어가 있기도 했죠. 보수 패널들 추방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다 사라졌지 않아요? 그 좌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시민단체가 했고 정권이 집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니까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종편 사람들이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알아서 끼었다. 뭐가 문제냐? 완전 범죄죠. 자, 이건 남 탓할 것도 아니고요. 멍청한 보수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칼질을 해도 시원찮으니까 손가락도 베고 팔도 베는 거고, 저 사람들은 해를 사시미를 뜨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살은 사시미 떠서 잘 들고 드시고, 뼈는 또 끓여가지고 매운탕까지 해서 잘 먹고, 또 창자니 알은 알탕까지 끓여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블랙리스트를 둘러싸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좌파는 아예 대놓고 관변을 하고 의용을 하고 이참에 확실하게 둥지를 틀어가지고 여기서 정권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몸을 던져 받쳐주고, 위원회에 위원도 하고 잘하면 기관에 기관장도 하고, 그래서 칼을 들고 죽창을 들고 지난 정권을 청산하는 위원회니 뭐니 다 들어가서 드러내고 나면, 이제 하나 빠지고 나면 거기에 이렇게 물이 솟아날 거 아닙니까? 그 맛있는 물을 우리가 이번에는 10년 굶었으니 앞으로 30년은 퍼먹자고 할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블랙리스트 선고와 실제와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김종덕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국회의정 유죄, 그리고 노태관 국장 이렇게 사직서 받는데 유죄됐습니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직권남용 유죄가 되었습니다. 정관주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각 1년 6개월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한때 진보적 인사라 하고 이 차은택과 이렇게 인척관계인 김상률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블랙리스트 작성될 당시에 청와대 수석이었다 해서 유죄가 되어서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지만 특검과 검찰 수사에 잘 협조했다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김기춘이 3년을 받았고 블랙리스트의 정점 총책이고, 그 다음에서 이 공모를 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지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 김기춘 실장이 총책이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을 지원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혐의를 벗었다, 이것이 전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향을 좀 미치기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전체적으로 18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무혐의가 나왔다 해서 재판 자체가 이렇게 유리해질 가능성은 뭐 크게 이렇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 개가 빠지면 아마 2개, 3개를 추가로
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부분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이 작성 혐의로 김기춘 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이 국회 위정으로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되는 직권남용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자, 김기춘은 직권남용 유죄, 그 다음에 국회 위정 유죄. 여기서 직권남용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직위를 남용해서요.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엔 무죄, 위정엔 유죄. 조윤선은 나중에 알았을지는 몰라도 처음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나중에 알았던 걸 몰랐다 했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을 정점으로 밑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 또 당시 김상률 청와대 수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동철 이 정관주, 신동철은 청와대에서, 정관주는 문체부의 차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밑에 김종덕 장관, 그리고 김상률 수석, 그리고 이 신동철 비서관, 그리고 정관주 차관이 이런 라인으로 5명이 했고, 거기에 문체 비서관은 관여는 했지만은 협조를 하고 반성을 해서 집유. 조윤선은 그 라인에는 없었지만 나중에는 알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집유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은 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얹을지도 모릅니다.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서, 또 카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초에 저는 사상 유례 없이 블랙리스트나 세월호와 관련해서 책임을 직권남용 등을 묻거나 직무유기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렇게 발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우리 사회의 각 부분들을 지원하고,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감시하고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영화계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계부터 체육계까지 전부 다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고, 억울하게 집에 갔던 노태관 국장은 차관으로 승진이 되어서 2계급 승진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밑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서 당시 물먹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